자, 다음은 이제 이제 이미지 결과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레이아웃을 짜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도 자주 접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줬을 때, 이렇게 이제 깨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줄 때도, 여러분 이제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요거 한 부분만 있는 건데,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줬을 때 이제 뭐 어떤 또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요 부분 어떤 중간 어떤 간격, 그다음에 또 퍼센테이지로 줄 때 어떤 레이아웃 코딩 시 좀 뭐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는 예제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짜다 보면은, 어느 이제 한 박스가 이렇게 약간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하얀색 박스가 이렇게 약간 이제 우측으로, 네, 이렇게 약간 살짝, 네,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네, 이렇게 약간 벗어난 모습인데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접해 볼 수 있는 유형의 오류 중에 하나죠. 네, 이건 사실 뭐 오류라기보다는 여러분 CSS 속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뭐 오류면 오류인데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해결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오플로우 이제 히든 속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저러한 부분에 이제 삐져나오는 어떤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그 강의 내에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왜 이렇게 코딩을 단 하나씩 타이핑 치면서 보여드리니까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동영상 강의 다 학습하시고 나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이 화면, 이 결과 화면만 딱 보시고도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기 전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이제 강의를 다 학습하기 이제 전에는 이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다 보시고 나서, 다 학습하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예제들을 제가 다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요것만 보더라도 이때 어떻게 사용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만 있다면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다른 프로젝트나 여러분 사이트 작업을 하실 때 어, 굉장히 여러분이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수월하겠죠. 네, 쉽게 말하면 영어 어떤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딱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생각이 나면은 독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어떤 딱 그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의 뜻을 잘 생각이 안 나면 그 부분에서 독해가 딱 스톱 되는 거죠. 독해를 진행을 못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작업을 하다가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난다니까요. 아까 위에서 봤던 이런 상황도 많이 만나고. 근데 이런 상황 만났을 때, 이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CSS로 레이아웃을 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건요.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결과가 안 나와요. 안 나왔을 때, 이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 해결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작업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제 강의에서의 어떤 특징은 제가 일부러라도 좀 오류를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일부러라도 이제 오류를 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물론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그 중에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지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이런 어떤 문제를,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오류 상황을 많이 만나고 또 많이 해결해 보고
그런 걸 많이 해보는 사람이 아무래도 작업할 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속성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이제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위아래로 이제 박스 이제 배치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랬을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참 이제 이런 거 정말 참 많이 내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일부러 사실을 제가 이제 앞서서는 이제 일부러라도 뭐 오류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코딩 할 때 일부러 오류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강의고 이제 강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학습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오류를 만들 수는 있는데 여러분 실제 어떤 프로젝트나 여러분의 어떤 그 웹사이트를 이제 코딩할 때 일부러 오류 내기 위해서 그 작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박스, 네, 이렇게 이제 배치가 이제 깨지는 네, 그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 이랬을 때는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네, 박스, 네, 사이징 옵션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방법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이제 박스 사이즈 옵션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많이 하죠. 네. 그 사실 이 박스 사이징은 여러분 CSS 레이아웃 작업 시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그 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당연히 뭐 CSS 공부하셨으면은 어느 정도의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뭐 이게 레이아웃 짜면서 이제 사용을 안 해보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예제 보시면은 박스 사이징을 여기도 이제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그러니까 적용하고 안 하고 적용했을 때 안 했을 때 어떤 그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레이아웃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심 있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은 박스 사이징 옵션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자주 접하게 되는 좌우 배치의 어떤 깨짐 현상이나 위아래로 박스들이 깨져서 이렇게 배치되는 현상 상당히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레이아웃 작업 시 미리 이러한 박스 사이징을 사전에 이제 정의해 놓고 레이아웃을 작업해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아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예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박스 사이징 옵션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옵션들을 사실 초보자들은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박스 사이징에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 중에 한 옵션인데, 이게 이제 옵션이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초보자들은 굉장히 헷갈려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예제를 통해서 그 박스 사이징 그 옵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아주 그 완벽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제 그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써놨는데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뭐가? 이 박스 사이징 관련된 옵션들. 이런 것도 사실 저같이 이제 강의를 많이 이제 해보고 이제 수강생들을 많이 이제 그 가르치다 보면은 이렇게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실제로 그 많이 이제 가르치다 보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썼지만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헷갈려. 예. 헷갈려 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어, 이 옵션이 지금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실무자들도 그 한동안 그 사용하지 않으면요. 오랜만에 사용하면 이게 헷갈리는 게 이 박스 사이징 옵션들이에요. 예. 실제 이렇게 이제 그 레이아웃 작업을 한참 할 때는 웬만하면 잊어먹지 않아요. 헷갈리지도 않고. 근데 한 몇 주, 길게는 뭐 한두 달 전혀 그 레이아웃을 이제 짜보지 않고 뭐 한두 달 뒤에 갑자기 하려고 하면 이게 또 헷갈려 합니다. 실무자들도. 그래서 강의 잘 보시고 좀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제가 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이 부분도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예제는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제가 썼는데요. 그 확장성을 고려한 레이아웃 기본 풀 종합 예제라고 이제 씌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딱 보시면은 위 결과 화면 모습만 이제 딱 보시면 처음 예제 모습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비슷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과 화면만 놓고 보면은 우리 이제 처음에 봤던 예제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내부에서 이제 코딩을 짠 거는 매우 그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얼핏 보기에도 뭔가 이제 박스들이 많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배치 및 구성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했을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그 초보자들은 이 결과 지금 화면 모습만 봐서는 이 구성이 그 레이아웃 구성이 바로 생각나지는 거의 않을 겁니다. 생각날 수가 없죠, 초보자들은. 네,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이제 확장성을 고려했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잘 안 오죠. 네. 이제 강의를 이제 보시면 다 아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확장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클라이언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작업을 의뢰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가 뭐예요? 돈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인데, 또 회사일 수도 있죠. 갑이죠, 갑.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자꾸 그 요구사항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회사 생활 많이 해보시면은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이렇게 쭉 그 한 번 처음 그게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매우 드물죠. 그런 경우는. 중간에, 중간에 어떤 요구사항들이 자주 바뀌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메뉴도 이렇게 쭉 가로로 상단에 이제 해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왼쪽으로 해달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해달라기도 하고, 아니, 다시 그냥 위쪽에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래서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의 어떤 니즈, 요구사항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확장성이라는 거는 미리, 미리 그런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어떤 것들이 자주 이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짠다면 조금 더 그런 그 클라이언트의 그 다양한 그 변화되는 요구사항에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성을 좀 더 고려한 레이아웃이라는 말은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하는, 반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냥 우리 이제 저 위에서, 저 위까지 올라가기가 좀 힘드니까요. 저 위에서 봤던, 그냥 그 첫 번째에서 봤던 그런 식으로 이게 짜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더 확장시켜서 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만들어 나간 것이다. 음? 네, 이 부분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확장성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어떤 니즈와 요구, 네. 그런 것에 따라 다양하게 레이아웃을 변경시켜 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시면은 다 그 경험 많이 이제 해보시게 돼요. 아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대학생들이나 이제
이제 막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회사 생활을 이제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갑이죠, 갑. 네, 갑이 이제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이런 작업을 해주는 회사는 을이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확장성을 고려해서 자,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어 나가면은 굉장히 이제 유용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다 이런 자세한 설명과 학습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박스 사이징 관련돼서 계속 이 예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박스 사이징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또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캡처 모습은 굉장히 제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박스 사이징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이 정도 강의까지 들으시면은 아주 그 헷갈리는 부분 없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이제 되실 겁니다. 네. 그 해당 레이아웃 관련된 이제 어떤 CSS 코드들이 이제 쭉 그 적혀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뭐 공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봐도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그 코드들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텍스트 편집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쭉 다 이게 전부 다 코딩 다 타이핑 치면서 이제 우리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강의 들으시고 강사처럼 전부 그 코딩을 치면서 이제 복습과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운 것들이 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전문 그 에디터 이런 텍스트 편집기 그 에디터 전문적인 에디터를 사용하시면은 이 코드 단축이라든지 그 간략화, 코드 간략화 등을 할 수 있어요. 코드 숨김 기능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코드가 굉장히 길잖아요. 위에서 보시면은. 코드가 이제 굉장히 긴데 이런 그 긴 부분들을 이렇게 그 숨김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커튼 쭉 펼치면은 긴데 이렇게 커튼을 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튼 펼쳤다 접혔다 하는 것처럼 이 긴 코드들을 전부 그 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코드를 단축시켜서 그 숨김으로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전문 에디터를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사실 이 클래스명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작업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석이나 클래스만 딱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에디터를 이 전문적인 에디터 중에서도 이런 코드 이렇게 그 단축 기능이 없는 에디터도 있어요. 전문 텍스트 편집기인데 그런 건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없는 것들은 사용하지 마시고 그 제가 이제 강의에서 사용하는 게 지금 아톰인데 이제 아톰 참 좋죠. 아톰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톰이나 이제 뭐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무료이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아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거고, 저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저는 이제 텍스트 편집 키를 한 두세 가지 써요. 한 네 가지 쓰나? 그렇습니다. 한 세네 가지 쓰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제 나름대로 편한 것들을 써요. 그래서 HTML, CSS 코딩 작업을 할 때는 이 아톰을 많이 씁니다. 아톰을. 반면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또는 뭐 노드라든지 뭐 이런 쪽 작업할 때는 또 아톰 쓸 때도 있지만 또 그때는 또 다른 또 편집기를 사용해서 이제 에디터를 이제 사용하고 그래서 한 세네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것을 이제 좀 더 편리한 것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전문 에디터를 이제 쓰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그 이런 레이아웃 짜다 보면은 그 주석을 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석을 다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주석을 다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한테 배우시게 되면은 어, 뭐 제가 이제 어떤 표시한 어떤 주석 스타일을 많이들 따라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그 다양하게 주석 다는 법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주석을 다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지금 이제 이 화면 모습은 그 중에 그 이 끝나는 그 div 태그 쪽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해당 그 div 박스의 어떤 그 설명을 주석으로 달아놓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끝나는 div 태그 쪽에만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고 있죠. 네. 그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되게 그때그때 틀린 것 같아요. 저도 주석 다는 스타일이 뭐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끝나는 div 태그에다가만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고 위아래로 다는 경우도 있고 위쪽에만 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마 이 위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는 제가 주석이 이제 밑에 것처럼 달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끝나는 div 태그 뒤쪽에다가 주석을 달았는데 이 위에 보시면은 그냥 위쪽에다만 주석을 달았어요. 그렇죠? 그 클래스의 위쪽에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저도 약간 그때그때 프로젝트나 어떤 그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그 틀리게 이제 다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건 몇 가지 중에서 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이제 주석 다는 방법. 왜냐면 초보자들은 사실 이런 주석 다는 법도 어떤 이제 그 습관, 규칙이 이게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그 중에 좀 나하고 맞는 것을 여러분이 딱 캐치해서 따라 하시면 돼요. 예. 어찌되면 제가 이제 강사이자 어떻게 보면 선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다양하게 주석 다는 법을 좀 몇 가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뭐 하여튼 좀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좀 맞는 그런 또 주석 스타일을 좀 이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죠. 네. 자, 이번에는 그 보시면은 그 확장성을 계속 이제 고려한 그런 이제 그 레이아웃 코드를 이제 그 계속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박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어떤 메뉴 같은 부분이 들어가는 그 박스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강의에서도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확장성을 이제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이런 그 확장성을 이제 고려를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코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길어지죠. 조금 이제 길어지는데 계속 계속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어떤 다양한 그 니즈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확장성을 좀 고려해서 코딩을 레이아웃을 짜면 좋다라는 거예요. 굳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고객의 어떤 여기서 이제 다양하다고 말했지만 굉장히 이제 변덕스러운 변심이죠, 변심. 네. 그 고객 클라이언트가 어쩔 수 없어요. 뭐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여러분 뭐 역지사지로 어, 내가 이제 어떤 프리랜서에게 작업을 이제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요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요청을 미리
좀 염두에 두고 그런 이제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런 그 레이아웃을 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 이 결과 화면만 이렇게 놓고 뭐라고 어떻게 그 이 글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이제 강의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 이런 코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하여튼 이제 핵심은 항상 그런 어떤 그 다양한 니즈, 고객들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확장성을 고려한 레이아웃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예제구나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확장성을 고려한 그 내비게이션 박스, 이게 내비게이션 메뉴 그 상단 이런 부분에 이제 내비게이션 어떤 메뉴가 보통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내비게이션 메뉴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이제 오른쪽으로 바꿔달라. 또 다시 그냥 가운데로 해달라. 네. 아니면 이 전체를 다 사용해서 전체에서 이 왼쪽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해달라. 그쵸? 굉장히 다양하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다양한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확장성을 고려해서 짜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그 짜다 보면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 보시는 이제 이런 것들 여기 지금 하얀색 여기 박스 친 것들이 뭐예요? 공통으로 들어간 공통 코드 소스예요. 예, 여러분이 그 코드를 짜다 보면은 공통으로 항상 들어가는 코드 소스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묶어내는 것이 좋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묶어내는 것이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 이 코드에서 다루는 거는 결국 이런 공통된 코드 소스가 들어있는 모습의 화면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공통된 부분들을 이제 뽑아내서 또 이제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공통 분모를 적절하게 솎아내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다. 음? 공통 분모,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코드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솎아내는 것, 뽑아내는 것이죠. 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자, 아래 모습은 그러한 작업을 하는 모습의 중간 결과 화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으로 이제 뽑아낸,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공통으로 이제 그 뽑아내서 이제 별도의 이제 클래스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개선이 된 그 코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서 보여지는 어떤 레이아웃은 계속 이 네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예제의 내부를 지금 들여다본 거예요. 이것의 이제 내부를 이제 들여다보면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코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이제 묶어내주고 이제 공통된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솎아내서 그런 것들 이제 별도의 그러니까 공통으로 항상 들어가는 그런 어떤 클래스 코드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공통된 분모는 컨테이너 클래스로 뽑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실 때도 좀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이 개별적인 다른 어떤 박스 레이아웃을 만들 때 적용하기 위한 그 컨테이너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통으로 뽑아낸 클래스 뒤에 이제 뭐 다시 H 이런 형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적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강의를 보시기 전에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당연히 언뜻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강의를 다 보시고 나서 복습을 하실 때 이런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때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했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서 레이아웃을 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런 부분도 계속 중첩된 구조의 박스 레이아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이제 강의 내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뭐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박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1번 박스 이게 이제 2번 박스라고 하면요. 이 1, 2번 박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박스가 있는 거고 또 이 전체를 또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네, 그런 어떤 래퍼 예, 그런 어떤 또 박스가 또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각을 이제 어떻게 이제 뽑아내고 또 각각을 이제 어떻게 이제 클래스들이 적용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같은 컨테이너 우리가 이제 공통된 어떤 코드들을 이제 뽑아내서 별도의 이제 클래스를 이제 이 컨테이너로 만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또 적용을 이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CSS 클래스를 작업하실 때 강의에서 설명드리지만요. 먼저 내가 만들 클래스 구조를 이렇게 쭉 써놓고 코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딱 어떤 레이아웃을 내가 짜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연습을 많이 안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제 나기가 좀 힘든데요. 나중에 이제 여기 강의에서 다루는 예제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우선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러고 나서 강의에서 다루는 예제들을 제가 이제 설명하듯이 여러분이 그 코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쭉 연습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클래스들만 쭉 선언을 해놓고 작업을 해 나가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코드 작업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클래스 이름만 이렇게 쭉 써놓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클래스 구조를 먼저 이 레이아웃을 짜기 위한 어떤 클래스들을 이렇게 먼저 이름만 쭉 써놓는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게 된다니까요. 연습을 안 하면 연습을 강의 듣고 연습을 안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만 쭉 써놓는 것도 빨리 안 돼요. 떠오르지 않아요. 처음에 1번 강의를 먼저 열심히 듣는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되셨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제 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코딩 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복습하실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저하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클래스 이름들만 먼저 쭉 써놓고 또 각각의 이제 클래스에 들어갈 CSS 코드들을 작성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만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선언을 먼저 쭉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해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네,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이름만 쭉 써놨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각각의 이제 클래스들의 CSS 코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제가 또 이제 코드 이렇게 숨긴 기능으로 이렇게 좀 코드를
이렇게 이제 좀 다 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깔끔하게 코드 소스들을 접어둘 수 있어서 좋죠. 네. 아까 이제 위에는, 아까 이거는 뭐예요? 클래스 이름만 쭉 써놓은 거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클래스 안에 이제 들어갈 CSS 코드들을 다 작업한 뒤에, 작성한 뒤에 이렇게 이제 코드를 접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위에 거는 지금 클래스 이름만 쭉 선언을 해 놓고 실제 코드 작업은 한 게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코드 작업도 다 해놓고 그 코드를 접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강의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클래스 선언하고 CS 코드 작성하고 그 전에 이제 HTML 마크업부터 쭉 하는 것부터 아주 처음부터 다 타이핑을 치면서 하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보실 때 이해가 안 되거나 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9 언더바 001 이제 캡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쪽 8 언더바 이제 012 네, 이 부분까지가 이 편의 전체 강의를 봤을 때 전반부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어떤 예제들이 쭉 지금 한번 이렇게 쭉 빠르게 둘러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네, 전체 강의를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쪽 8 언더바 012, 네,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서 다루게 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밑에 이제 이유는 이제 이 강의에서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강의 예제들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이외에는 이런 HTML5의 이제 새로운 태그들도 이제 사용하고 하면서 또 이제 강의 예제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